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허름한 달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의 주인공 강민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 8살 정도로 보이는 가난한 소년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하나가 민호의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도대체 그 목걸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왜 민호는 그 작은 목걸이를 보고 그렇게 충격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달동네, 차가운 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35살의 강민호는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이유는 바로 월세를 받으러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민호는 고급 아파트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투덜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을 텐데 이번 세입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거든요. 이사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 김 실장이 들어와서 스케줄표를 건네줬어요. 오전 10시에 달동네 월세 수금, 오후 2시에 이사회, 오후 5시에. 잠깐, 달동네 월세 수금이라니? 그걸 왜 내가 직접 가야 하는 거야?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세입자가 8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있어서요. 직원들이 몇 번 가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8개월이나? 이미 계약 위반 아냐?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달 전부터 갑자기 잠수를 타서요. 혹시 야반도주라도 했나 해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월세 몇십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원칙은 중요했거든요. 사실 이사님, 이번 세입자가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고? 네, 계약할 때는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입금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차부터 갑자기 연체가 시작됐어요. 1년치를 한 번에? 그럼 돈이 없는 건 아니었던 거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분명 경제적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민호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입자가 누구야? 정지영이라고 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알겠어. 빨리 다녀와야겠네. 민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민호가 탄 고급 세단이 달동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깔끔한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여기가 맞나?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성빌라 302호가 맞네요. 민호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좁은 골목에는 빨래가 줄줄이 널려 있었어요. 이런 허름한 곳에도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니 새삼 신기했죠. 정말 내가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온 김에 확인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층을 지나면서 민호는 여러 가지 소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뛰노는 소리, TV 소리,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부부싸움 소리도 났어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라면 끓는 냄새였는데 뭔가 탄 것 같기도 하고. 302호. 여기네. 문패에는 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작은 스티커로 지하라고 쓰여진 것이 보였어요. 지하? 민호의 눈길이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집주인 왔습니다. 거칠게 문을 두드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도로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도 그렇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그렇고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민호가 귀를 문에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작은 발소리도 들렸고요. 어른이 아닌 아이의 발소리 같았어요. 혹시 아이만 있는 건가? 민호는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집주인이에요. 잠깐만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얘야, 너 혼자만 있어? 그제야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민호의 마음이 안쓰러워졌어요. 아, 그래? 엄마나 아빠가 그랬니? 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문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 들어오시니? 저녁에.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저씨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건 괜찮지? 민호는 복도 한쪽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상하게 이 아이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안에 무슨 일 있니?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라면이 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줘. 위험해. 민호가 급하게 문고리를 돌려보니 다행히 문이 열렸어요.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집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벽에는 곰팡이가 핀 자국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엌 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야. 민호가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에서 라면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는데 아까 대화를 나눴던 아이가 보였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돌아보니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방 모서리에서 겁에 질린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너무 말랐고 입고 있는 옷도 몇 사이즈 큰 듯 헐렁헐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창백해서 아픈 것 같았어요. 팔과 목 부분에는 아토피로 보이는 상처들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요. 안녕. 아까 말했듯이 나는 여기 집주인이야. 민호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주인이요? 우리 집? 응, 그런데 너는 누구니?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저는 정준우예요. 정준우. 민호는 이 아이의 성이 정씨라는 걸 주목했어요. 세입자 이름도 정씨였고 여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그럼 너 혼자 있었던 거야? 네. 엄마가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민호가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쪽에는 아이가 만든 것 같은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모두 엄마와 나만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없었어요. 준우야, 너 밥은 먹었어?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 민호의 마음이 찡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다니. 그럼 아저씨가 새로 끓여줄까? 정말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까? 아저씨가 여기서 같이 기다려줄게. 정말요? 민호가 새 라면을 끓여주려고 준우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낡은 운동화 끈으로 만든 조잡한 목걸이였는데 그 끝에 달린 작은 나무 조각을 본 순간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M 하트 J 영원히. 그 작은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10년 전 자신이 대학교 목공 동아리에서 직접 만들어 첫사랑 정지아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직접 조각한 그 목걸이를 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그때가 생생히 기억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목공 동아리에서 몇 시간에 걸쳐 정성껏 만든 그 목걸이. M 하트 J 영원이라고 새겨진 것도 지아가 좋아했던 하트 모양으로 만든 것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심지어 그 작은 하트 모양 옆에 자신만이 아는 작은 별 모양 하나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지아의 이름 첫 글자가 지인데 지는 별을 의미한다고 해서 몰래 새겨 넣었던 거였죠. 준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준우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네,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준 거라고.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의 나이는 7, 8살 정도로 보였는데 만약 이 아이가 9살이라면 목걸이의 정체, 자신이 지아에게 준 그 목걸이, 그리고 이 집의 세입자 이름은 정지영. 설마 지아가 이름을 바꾼 건가? 혹시 이 아이는?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지아는 10년 전에 자신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준우야, 너 몇 살이니? 9살이에요. 그럼 언제 태어났어? 2015년 5월 20일이에요. 민호가 빠르게 계산했어요. 2015년 5월, 지아가 사라진 게 2014년 10월이었는데 만약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면 준우야,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정지아요. 아니 정지영이요. 그 순간 민호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지아, 지아가, 정말 지아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 준우야, 너 아빠는?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먼 곳에 계신다고. 먼 곳에? 네,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민호의 마음이 쓰렸어요. 혹시 정말로 이 아이가. 그런데 준우가 갑자기 민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 아저씨가 감정이 북받쳐서. 엄마도 가끔 그래요. 제 목걸이 보면서 울어요. 그 말에 민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때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벌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우야, 탄 냄새가 나는데 너 괜찮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정지아의 목소리였거든요. 문이 열리고 편의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요. 준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여자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민호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호야?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지아였어요. 정말 지아였어요. 10년이란 세월은 지아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어요. 대학생 때의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고에 지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홀쭉해졌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예뻤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민호가 사랑했던 그 지아였어요.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아야,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집주인이래요. 그리고 라면도 끓여주겠다고 했어요. 준우의 말에 지아가 정신을 차렸어요. 준우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 좀 할게. 네, 엄마. 준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어요. 지아야, 민호야, 오랜만이네. 지아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응, 2년 좀 안 됐어. 2년. 그럼 월세를. 미안해.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고 나서 계속 못 냈어. 지아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아야, 괜찮아. 월세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 민호야, 너는 여전히. 지아야, 나는 지금 월세 따위는 관심 없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아야, 준우가 내 아들이지? 지아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짧은 대답에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말해서 뭐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는 서연이와 약혼한다는 인터넷 기사 봤어. 약혼 먼저 하고 재벌가 딸과 결혼하려 준비 중이라고. 민호가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정말 그때 그는 부모님의 강요로 재벌가 딸 서연이와 약혼을 발표했었어요. 그 직후 지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거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 지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약혼 발표 직후였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말했으면 모든 걸 정리했을 텐데. 정리? 뭘 정리해? 너희 집안에서 날 받아줄 것 같아? 지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너희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어. 어머니가?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5억을 던져주면서 너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어. 그리고 아이 이야기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아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나 그냥 그 돈 받고 멀리 가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 뭐라고? 민호가 경악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그리고 만약 내가 너한테 임신 사실을 말하거나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면 아이에게 해가 될 거라고 했어. 해가 된다고? 너희 집안에서는 그런 아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어.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아가 당시를 더 자세히 회상하며 말했어요. 사실 그때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너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었어. 하지만 너는 늘 바빴고 전화는 연결이 안 됐어. 그때 내가 회사 승계 준비로 바빴을 때구나. 민호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명이었나 봐. 지아가 계속해서 그때 일을 털어놓았어요. 너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가 임신 9주차였어. 입덧이 심해서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까? 어떻게 아신 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찾아오셨거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게 말씀하셨어. 지아야, 우리 민호와는 헤어져야 해.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서 5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어. 5억 원을. 나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민호를 정말 사랑해요라고 했지.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라고. 지아가 당시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민호한테 임신 사실을 말해봐. 그리고 우리 집안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지 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라고 하셨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직접적으로 위협하신 거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더 무서웠어. 지아야. 너희 아버지 회사가 우리 계열사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다니는 병원도 우리가 후원하는 곳이고. 설마 나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시더라고. 지아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네가 낳을 아이 정말 불쌍할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다 하셨어? 응.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그 돈 받고 부산으로 내려왔어. 5억 원으로 작은 집을 사고 혼자 준우를 낳아서 키웠지. 지아가 지난 10년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처음 2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 온라인으로 번역 일도 하고 준우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재택 근무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준우가 3살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지아가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준우가 아토피가 심해졌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거든. 밤새 긁어서 피가 날 정도였어. 그래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갔어. 서울에도 몇 번 올라가서 큰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그런데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게다가 준우가 알레르기도 많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적이었어. 분유, 이유식, 모든 걸 알레르기를 피해서 먹여야 해서 어렵고 비쌌어. 지아야, 4살 때는 더 심각해졌어. 준우가 숨쉬기를 힘들어 하더라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민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천식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응급실도 수시로 가고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응.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준우가 5살 때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 지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준우를 따돌렸어. 아빠가 없다고 그리고 아토피가 전염될 수 있다고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런 말을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울면서 물어봤어.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라고.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빠는 멀리 계셔서 올 수 없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어. 지아야, 정말 미안해. 그래서 몇 번 이사도 했어. 준우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지아가 계속해서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7살 때는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이? 준우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계단에서 떨어졌어.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거든. 수술을? 응.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비에 그 후에 재활치료, 정기검진, 돈이 물처럼 나갔어. 그래서 집을 팔게 된 거구나. 응. 5억 원은 그때 거의 다 썼어. 그리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았지. 민호는 지아가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는 더 힘들어졌어. 대출 원금의 이자도 갚아야 하고 준우 치료비도 계속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응. 작년에 다니던 번역회사가 부도나면서 일자리를 잃었어. 그 바람에 대출 연체가 시작됐고 지아가 눈물을 훔쳤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하루 5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아. 150만 원으로 어떻게? 월세 40만 원에 준우 병원비, 약값, 밥값, 교통비. 정말 빠듯해. 그래서 월세를 밀리게 된 거야. 민호가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이제 괜찮아.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민호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너는 아직도 서연이와 약혼 상태잖아. 그리고 10년이 흘렀어. 너희 가족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 같아? 지아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반응이 뻔했거든요. 그때 방에서 준우가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 준우야. 잠깐만, 엄마가 도시락 데워줄게. 지아가 떨어뜨린 도시락을 주우려고 하는데 민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 준우야, 뭐 먹고 싶어? 라면이요. 엄마가 사온 도시락은 비싸니까 저한테는 안 주거든요. 그 말에 지아가 당황했어요. 준우야,
괜찮아요, 엄마. 라면이 더 맛있어요. 준우의 말에 민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9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준우야, 아저씨가 맛있는 걸 사다 줄까? 정말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괜찮아. 아저씨가 사줄게. 민호가 지아를 봤어요. 잠깐 나가서 음식 좀 사올게. 민호야, 괜찮아. 진짜 안 괜찮아. 내 아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괜찮아? 민호가 근처 마트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사왔어요. 준우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봉지를 들고 돌아왔거든요. 우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다 준우 너 주려고 산 거야. 민호가 치킨, 피자, 떡볶이,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들을 꺼내놓자 준우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처음? 네,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항상 라면이나 김밥만 사주거든요. 지아가 미안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라면도 맛있어요. 준우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니. 준우야, 아저씨가 물어봐도 될까? 네. 학교는 재미있어? 준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친구들이 저랑 잘 안 놀아줘요. 왜? 아빠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말해요. 준우는 아빠가 없어서 불쌍하다. 준우네 집은 가난해서 냄새난다 이렇게요. 민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가끔 긁으면 더럽다, 전염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아가 준우를 안아줬어요. 준우야, 그런 말하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야. 알아요, 엄마. 그런데 가끔 속상해요. 준우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아저씨, 저는 정말 더러운 아이예요? 아니야. 준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준우 아빠도 있어. 저한테 아빠가 있어요?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응, 아저씨가 준우 아빠가 될 수도 있어. 정말요? 저한테 아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준우가 원한다면 말이야. 준우가 지아를 봤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엄마, 준우가 다시 민호를 봤어요.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준우야, 사실은 아저씨가 진짜 준우 아빠야. 진짜요? 준우가 깜짝 놀랐어요. 응, 아저씨가 준우 친아빠야. 우와, 정말이에요? 준우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빠가 준우를 정말 사랑해. 저도 아빠 사랑해요. 준우가 민호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안아보는 거였어요. 9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아빠, 그럼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아빠가 매일 준우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빠가 있다고 마음껏 자랑해. 준우가 너무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아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준우야,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아빠랑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 네, 아빠. 준우가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우가 방에 들어간 후 지아와 민호는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준우한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았을까? 왜? 사실이잖아.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가족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특히 너희 어머니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해결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서연희 씨와 약혼도 했잖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희와의 약혼은 파기할 거야.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지아야.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야. 너와 준우는 내 가족이야. 가족. 지아가 그 단어를 되뇌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꿈꿨던 가족.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 거야. 반드시. 민호가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나랑 결혼해줘. 민호야,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지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호야, 마음은 고마운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뭘 더 생각해? 네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회사, 재산, 사회적 지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특히 준우를 위해서라도. 지아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우가 자라면서 좋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해.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너희 가족과 싸우면서.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아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호야, 어디 있니?
오늘 연희랑 약속 있는 거 잊었어? 아, 그게. 그리고 오늘 회사 이사회는 왜 안 나왔어? 다들 기다렸는데.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급한 일? 연희도 하루 종일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어. 민호는 어머니에게 아직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민호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어. 괜찮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 하지만 민호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와 연희의 반응이 뻔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지아와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함께 하는 식사였죠. 아빠, 정말 매일 저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매일 같이 먹자. 좋아요. 그리고 아빠, 내일 학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학교에? 네, 친구들한테 제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요. 준우의 순수한 말에 민호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럼 아빠가 준우 학교에 같이 가줄게. 정말이에요? 우와, 준우가 너무 기뻐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민호는 준우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이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 준우가 좋아하면 아빠가 매일 읽어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준우가 잠들 때까지 민호는 곁에 있어줬어요. 9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준우가 잠든 후 민호와 지아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준우가 너무 좋아해. 나도 준우가 너무 소중해. 내 아들인 게 믿어지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어머니한테 사실을 말할 거야. 그리고 연희와도 정리하고. 쉽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민호가 지아를 안아줬어요. 지아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우리 꼭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래, 민호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닥칠 시련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서 준우의 아침을 챙겨줬어요. 아빠가 만든 계란 후라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아빠가 준우 좋아하는 음식 많이 배워서 만들어줄게. 우와, 그럼 햄버거도 만들 수 있어요? 햄버거도 만들어줄게. 준우가 신이 나서 아침을 먹었어요. 아빠, 정말 학교에 같이 가주는 거죠? 그럼 아빠가 준우를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민호는 준우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아빠, 저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준우가 친구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분이 내 아빠야. 친구들이 신기하게 민호를 바라봤어요. 우와, 준우야, 너네 아빠 진짜 멋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친구들의 칭찬에 준우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빠 최고지. 민호는 준우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준우야, 학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정말이에요? 응, 약속해. 준우가 학교에 들어간 후 민호는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님, 서연희 양께서 오늘 오전에 회사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연희가? 네,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사님, 어제 달동네 부동산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건. 민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야, 해결됐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사님 표정이 어제부터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개인적인 일이야. 그때 서연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민호 오빠, 연희야. 연희가 민호를 보고 달려왔어요. 오빠, 어제 왜 연락도 안 받았어? 걱정했어요. 미안해, 연희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희가 예리한 눈빛으로 민호를 봤어요. 오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행동이 이상해요. 연희야, 그리고 어제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왜 연락도 없이?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연희야, 일단 먼저 앉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연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데요, 오빠?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어제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어.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연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민호가 심호흡을 한 후 말했어요. 정지아야. 그 이름을 들은 연희의 표정이 의문스럽다는 듯이 멍하게 변했어요. 정지아? 연희야. 정지아가 누구예요? 오빠? 연희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만나던 사람이야. 만나던 사람이라고? 연희가 되물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오빠가 저랑 약혼하기 전에 사귀던 그 여자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희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여자를? 연희야, 들어봐. 지아에게는 지아라고 불러요? 아직도?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야, 진정하고 들어줘. 대답해주세요. 혹시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하자 연희가 더욱 화를 냈어요. 대답해요.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요. 연희야,
아직도 사랑하냐고. 연희의 외침에 결국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연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10년 동안 저는 대체 뭐였던 거예요? 연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저 혼자만 오빠를 사랑해왔던 거예요? 연희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오빠는 저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연희야. 더 중요한 거요? 지아에게는 내 아이가 있어. 뭐라고? 연희가 경악했어요. 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지아가 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약혼하게 되면서 지아가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연희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오빠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9살 남자아이야. 이름은 준우고. 준우. 연희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그럼 오빠는 이제 그 여자랑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연희야,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연희야. 하지만 준우는 내 아들이고 나도 그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연희가 비웃듯 웃었어요. 참 좋네요. 정말 로맨틱한 재회예요. 연희야, 1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고 아들까지 생기고 마치 드라마 같아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오빠만 기다린 저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연희가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연희야,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섬뜩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빠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연희야,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 그런 식이요? 이건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협박하지 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오빠가 저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세요. 연희가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10년 동안 오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연희야, 그런데 이제 와서 첫사랑이 나타났다고 저를 버린다니. 이건 너무해요. 그날 오후 민호는 준우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아빠, 저 왔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응, 준우야. 학교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준우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민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해결해야 했거든요. 아빠,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럼 집에 가서 쉬어요. 준우가 민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어떻게 됐어? 지아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어요. 연희한테 모든 걸 말했어. 반응이 어땠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 연희 씨는 협박했어. 아버지한테 말해서 회사 계약 파기하겠다고.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너희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민호야, 그럼 우리 때문에. 괜찮아. 회사보다 중요한 게 너랑 준우야. 그때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엄마 무슨 얘기해요? 왜 표정이 다 어두워요? 지아가 준우를 안아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우야. 정말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준우의 순수한 제안에 두 어른은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 오빠, 여기 있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세 사람 모두 놀랐어요. 연희?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어요. 오빠 연락 안 받아서 김 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곳에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연희가 지아와 준우를 보고는 당황했어요. 오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연희야, 갑자기 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연희가 지아를 자세히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민호 오빠의 약혼자고요. 지아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아예요. 정지아. 10년 전에 돈 받고 민호 오빠를 버렸던 그분이시군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셨네요. 연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호가 연희를 말렸어요. 어떤 식으로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연희가 준우를 봤어요. 이 아이가 오빠 아들이에요. 준우가 무서워서 지아 뒤로 숨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 준우라고. 몇 살? 9살이에요. 9살. 그럼 정말 10년 전에. 연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참 신기하네요. 운명 같은 재회라니. 연희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이나. 지아가 대답했어요.
그때 상황이, 이미 어머님한테 돈 받았었죠? 연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로 거예요? 돈이 떨어져서? 서연이, 민호가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해. 왜요? 내가 틀린 말했어요? 연희가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정지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제가 나타난 게 그냥 우연이라고요? 하필 민호 오빠 건물에 살게 된 것도 우연이에요? 지아가 당황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는 이 건물이 민호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믿기 어렵네요. 부산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있는데 하필 여기요? 연희의 추궁에 지아가 말문이 막혔어요. 연희야, 그만하라니까. 민호가 지아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왜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가 준우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줬어? 아니요. 엄마는 아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네. 저는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연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기뻐? 네. 정말 기뻐요. 준우의 순수한 대답에 연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연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이 사실을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약혼자 놔두고 다른 여자 아이 아빠 노릇한다는 걸 아시면? 연희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연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어머님께 전화 드릴까요? 연희야, 하지 마. 왜요? 숨길 이유라도 있어요? 연희가 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지아가 말했어요. 하세요. 뭐라고? 전화하세요. 저희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연희가 지아를 봤어요. 정말 당당하시네요. 당당한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사실? 남의 약혼자를 빼앗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연희가 더욱 화가 났어요. 선택이라고? 오빠가 저를 버리고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민호 씨가 대답할 일이에요. 지아가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연희야,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지아와 준우와 함께 있고 싶어. 그 말에 연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빠, 정말 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뭐요?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연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난 10년은 뭐였어요? 저의 그 10년은 대체 뭐였던 거예요? 준우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지아가 준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준우야. 무서워하지 마. 연희가 준우를 봤어요. 미안해, 준우야. 이모가 너무 목소리가 컸지? 그러더니 갑자기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연희야,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저를 버리고 이 여자를 택할 거예요? 민호가 지아와 준우를 봤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나는 지아와 준우를 선택했어.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미있는 전쟁이 될 것 같네요. 연희가 나간 지 30분도 안 돼서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이번에는 유여사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강민호, 유여사가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연희한테 들었어. 내 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면서. 유여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상에, 정말 이런 곳에서. 그때 유여사의 시선이 준우에게 머물렀어요. 저 아이가 내 손자. 준우가 지아 뒤로 숨었어요. 민호를 정말 많이 닮았네. 유여사가 준우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지아가 막았어요. 그 아이가 내 손주야. 비키지 못해. 손주라고요? 그래, 내가 그 아이 할머니라고. 유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10년 전 그 여자지. 지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지아입니다. 정지아, 감히 다시 나타났네.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살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서? 그럼 민호 건물인 걸 알고 일부러. 전혀 몰랐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유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연이라 믿을 수 있을까?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유여사가 정장 입은 남자들을 불렀어요. 김 변호사, 서류 줘봐. 네, 사모님. 김 변호사라는 남자가 서류 봉투를 유여사에게 건넸어요. 뭐예요, 그게? 지아가 불안해했어요. 보면 알아. 유여사가 서류를 지아에게 던졌어요. 지아가 서류를 열어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친권 포기 각서야. 친권 포기? 그래, 내 손자를 당신이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내 손자를 이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다는 거야. 유여사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곰팡이 피고 난방도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어머니,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긴 환경이 제일 중요해. 윤 여사가 지아를 봤어요. 당신 월세도 못 내고 살면서 무슨 수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건, 그리고 아이 교육비는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지아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해. 윤 여사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10억이야. 10억? 그래, 10억.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준우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왜 무서운 말해요? 지아가 준우를 꽉 안았어요.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지켜줘? 뭘로? 윤 여사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뭘로 이 아이를 지켜준다는 거야? 그때 민호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민호야, 너도 정신 차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연희와의 결혼을 포기할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긴 엄청난 문제야. 윤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희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알아? 지금 당장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요. 나중에 어디 있어? 회사가 망하면 어쩔 거야? 망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죠. 새로 시작해? 너 미쳤어? 윤 여사가 준우에게 다가갔어요. 준우야, 할머니야. 준우가 겁에 질려 지아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는 준우를 사랑해서 온 거야. 사랑해서요? 그래, 우리 집에 가면 예쁜 방도 있고 좋은 장난감도 많아. 준우가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준우야, 가면 안 돼. 지아가 급하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윤 여사가 화를 냈어요.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내 손자 잘 키우겠다는데 10년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못 하세요? 10년 전에는 정말로 임신했을 줄은 몰랐다니까. 날 속이는 줄 알았다고. 지아와 윤 여사가 대립했어요. 준우야,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윤 여사가 다시 준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는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 나중에요? 그래, 가끔 만나면 돼. 준우가 불안해했어요. 가끔만요? 매일 못 만나요? 글쎄, 그건 생각해봐야지. 그 말에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저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요. 준우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싫어요. 엄마랑 떨어지면 싫어요. 준우가 지아를 꽉 붙잡았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보세요. 준우가 싫어해요. 아이가 뭘 알아? 어른이 판단해야지. 판단은 준우 의견도 들어야죠. 의견? 9살 아이 의견을? 윤 여사가 비웃었어요. 김 변호사가 나섰어요. 사모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정지아 씨,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요?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월세도 못 내고 계시잖아요. 지아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아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계시고요. 그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복리라고요? 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에요. 제가 준우를 사랑하는 게 복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죠.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님께서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희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서연이 양과의 약혼은요? 파기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윤 여사를 봤어요. 사모님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상한 대로야. 무슨 말이죠? 민호가 의심스러워했어요. 민호야, 넌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거야? 모든 거라니요? 회사, 재산, 사회적 지위, 모든 걸 말이야. 필요하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럼 내가 유언장을 고치면 어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그래. 네가 그 여자와 함께하면 모든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어머니,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할 거고. 어머니, 설마 진심이에요? 물론이지. 내 손자를 이런 곳에서 키울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 민호가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준우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쁜 말만 해. 지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준우야,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할머니는 준우를 좋아해서 그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지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지아는 정말로 준우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준우가 잠든 후 지아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내가 민호를 만난 게 잘한 일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힘들게라도 준우를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민호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괜찮아? 민호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뭘? 내가 너를 만난 게 잘한 일인지. 지아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준우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을지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훌륭한 엄마야. 훌륭한 엄마라면 준우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지아야, 민호야,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까? 뭐라고?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지아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준우 때문에 너까지 모든 걸 잃게 할 수는 없어.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아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반드시 해결할게. 어떻게? 너희 어머니와 서연이를 상대로. 그래, 할 수 있어.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아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지아야, 내일까지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게. 민호야, 약속해줘.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말고 내일까지만 기다려줘. 지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일까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마지막 단판을 벌이기로 했어요. 어머니, 윤 여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네,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뭘? 지아와 준우를 그냥 두세요. 안 돼. 내 손자를 그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어. 그럼 제가 회사를 떠나겠어요. 뭐라고? 지분도 다 정리하고 지아와 준우와 함께 새로 시작하겠어요. 윤 여사가 경악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이 든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하신 일도 지금 하시는 일도 모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너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네. 그게 제 선택이에요. 윤 여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나는 준우를 법적으로 데려갈 거야. 뭐라고요? 그 여자의 경제력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해. 월세 연체, 병원비 미납, 불안정한 주거 환경.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너무한 게 아니야. 내 손자의 미래를 위한 거야. 준우는 지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 아이들은 적응을 잘해. 윤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그 여자를 택할 거야? 아니면 준우를 택할 거야? 둘 다 택할 수는 없나요? 없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민호는 절망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민호는 지아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법적으로 준우를 데려가겠다고 해. 응, 미안해, 지아야.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준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막을게. 어떤 방법이든 써서. 민호야, 그만해. 지아가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뭘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너무 힘들어. 지아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우는 엄마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지금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지아야, 정말 그런 생각이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준우가 좋은 환경을 자라게 해줄 능력이 없어. 환경이 전부가 아니야. 아이에게는 중요해. 교육, 의료 모든 게. 지아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민호야, 준우를 너희 집에 보내자.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가 가끔 준우를 볼 수 있게 해줘. 민호가 경악했어요. 지아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준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최선이라고? 엄마와 아이를 떨어뜨리는 게. 민호야, 나는 준우가 아빠도 없는 아이로 이런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게 했어. 이제라도 준우가 좋은 환경에서. 민호가 지아를 끌어안았어요. 지아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어떻게? 네가 모든 걸 잃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아. 지아가 민호를 밀어냈어요. 너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때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본 준우가 물었어요. 왜 둘 다 울고 있어요? 지아가 준우를 안아줬어요. 준우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요? 응. 준우가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됐어. 할머니 집에요? 엄마도 같이요?
아니야. 준우만. 준우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없이요? 왜요? 할머니 집이 더 좋거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싫어요. 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준우야. 엄마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준우가 지아를 꽉 붙잡았어요. 저 절대 안 가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요. 그 모습을 본 민호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지아야, 우리 도망가자. 뭐라고? 어머니도 연희도 모든 걸 뒤로 하고 우리 셋이 도망가자. 민호야,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해결책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호가 준우를 안아들었어요. 준우야, 아빠랑 엄마랑 멀리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이요? 셋이 같이요? 응, 셋이 같이 아주 멀리. 좋아요. 그런데 언제 돌아와요? 아주 오랫동안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준우가 기뻐했어요. 좋아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민호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어요.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없어. 지아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너희들이야. 민호야, 지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준우는 신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갈 거야. 우와, 바다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준우가 기뻐했어요. 엄마도 꿈만 같아, 준우야. 지아도 오랜만에 평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지아, 준우와 함께 바닷가 근처의 작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정말 잘했어요.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랑했어요. 전학 온 새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성격도 더 활발해지고 살도 제법 올라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정말? 우리 준우 대단하네. 그리고 친구들이 아빠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엄마도 예쁘다고 하고. 민호가 지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준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아빠도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준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토피도 거의 다 나았어요. 선생님이 건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준우의 아토피는 많이 호전됐어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거였어요. 민호는 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지아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했어요. 수입은 적었지만 전보다는 훨씬 늘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간 후 윤 여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큰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들도 손자도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게 됐죠. 회사 일도 의미가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재미없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3달 후 윤 여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민호 일가의 행방을 찾았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남쪽에 있는 작은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호 이사님은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정지아 씨는 번역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준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그날 밤 윤 여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돈과 권력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걸까? 준우는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며칠 후 윤 여사는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갔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윤 여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지?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윤 여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놀라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우가 윤 여사를 보자 처음에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좀 더 담담해 보였어요. 할머니? 준우가 지아 뒤로 살짝 숨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 여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준우야. 지아가 준우를 안심시키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 여사가 준우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나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정지아 씨, 미안해요. 윤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준우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민호 너도 그렇게 웃으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였어.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그럴 수 있을까?
윤여사가 준우에게 다가갔어요. 준우야, 할머니를 용서해 줄래? 준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고마워, 준우야. 윤여사가 준우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준우가 먼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저녁 드세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민호와 지아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윤여사가 직접 주례를 서주었고 준우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준우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연희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오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연희야, 고마워.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네, 오빠. 연희도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와 지아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지아야, 정말 이게 꿈 같아. 나도. 10년 전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런데 지아야, 준우가 아직도 그 목걸이 하고 다니던데. 응, 자기 보물이라고 하더라. 민호가 웃었어요. 그 작은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정말 신기해. 운명이었나 봐. 운명이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운명이고. 민호가 지아를 안아줬어요. 사랑해, 지아야. 나도 사랑해, 민호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우 방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그 낡은 운동화끈 목걸이를 꽉 쥐고 잠들어 있었어요. 하트 J 영원이라고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10년간의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처럼 말이에요.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이제 10살이 된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키도 좀 더 자라고 얼굴도 더욱 민호를 닮아갔어요. 준우야, 학교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 저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우 대단하네. 민호가 준우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께도 자랑하러 가야겠어요. 윤여사는 이제 섬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산의 큰 집을 정리하고 손자와 함께 있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거였어요. 할머니, 저 금상 받았어요. 우리 준우가 정말 자랑스럽다. 윤여사가 준우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준우의 금상을 축하했어요. 준우야, 그런데 그 목걸이는 언제까지 할 거야? 윤여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거요? 평생 할 거예요. 이건 엄마 아빠 사랑의 증표거든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거 만들어줄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민호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그 작은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신기한 운명이었어요. 지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어때세요? 내가 정말 바보였지.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윤여사가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우 덕분에 내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그때 준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걸이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깐, 준우야. 왜 목걸이를 벗어?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준우가 목걸이를 들고 설명했어요. 여기 하트 J 영원이라고 써있죠? 이게 아빠가 엄마한테 준 첫 번째 사랑의 선물이에요. 맞아, 준우야. 그리고 이 작은 별표 보이세요? 아빠가 엄마 이름지가 별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몰래 새겨놓은 거래요. 민호가 놀랐어요. 준우야,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가 더욱 소중해요. 준우가 다시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 때문에 저한테 아빠가 생겼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정말로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준우야, 고마워. 민호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뭐려, 아빠. 내가 있어서 아빠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도. 그날 밤 네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산책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준우의 목걸이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지아가 중얼거렸어요. 꿈이 아니라 기적이었지.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엄마.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꿈도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어요. 맞았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하트 J 영원히 10년 전 민호가 새긴 그 글귀처럼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이렇게 큰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벌가의 횡포와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운명이 다시 기회를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